네, 코스피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하면서 혼조 양상 나타냈습니다. 어제는 FOMC 의사록을 소화하면서 또 경제 지표 부진으로 뉴욕 증시 하락 마감해서 또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흐름 나올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텐데요. 자, 2시간여 앞으로 개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장 준비하면서 챙겨봐야 할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주 펀스탁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의 관심 이제 저희 11월 들어서 10% 정도 우리 증시 상승을 해줬는데 연말까지 이 산타 랠리가 이어질지 쭉 이어질지에 지금 이 여부가 사실은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좀 증권가 통계가 좀 힘을 보태주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과거 데이터를 좀 보면요, 보통 이제 지난 50년 동안 S&P 지수가 11월 달에 5% 이상 상승을 했을 때 이제 30번 중에 한 4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연말 랠리가 왔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11월 달은 S&P가 거의 17%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보다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럼 4번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산타 랠리가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래서 좀 긍정적인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11월 달에 미국 증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S&P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반도체 섹터들 위주로 좀 연말에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줘서 코스피 최소한 2,600선을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좀 저는 이렇게 2,600.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통계치가 11월 들어서가 아니라 연초 이후 11월 중순까지의 상승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 주셨던 게 S&P 500 기준으로 해서 5% 이상이면 산타 랠리가 나타나더라. 지난 50년 중에 4번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산타 랠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통계치,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계니까. 네. 근데 통계는요, 틀리기 마련이에요. 네 번, 30번 중에 4번이라는 부분 중에 이번이 네. 또 5번째일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가 11월에만 10%가량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 건 맞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세라는 게 있고 연말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수급으로 소위 말해서 밀어 올린다면은 뭐 2,600도 갈 수 있다. 뭐 배제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월에는 네. 이 기대보다는 조금 좀 낮지 않을까.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500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 0.95배를 넘어갑니다. PBR이.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배, 0.95에서 1배를 가기 위해서는 이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소 더 올라갈수록 가격적인 부담을 계속 느끼면서 언제 팔아야 되지라는 고민이 더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멈춰주긴 했습니다만 금리를 멈춘 이유는 경기가 부러질 것 같아서 멈춘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달라요. 2018년에는 미국이 계속 치고 나갔을 때 한국은 계속 약간 바닥은 다지긴 했지만 더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가 만약 미국이 계속 가더라도 못 간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반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계속 간다고 해서 한국이 꼭 간다, 이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기업의 가격 부담,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을 말씀을 주셨고,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에 사실 원인이 되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산타 랠리 가능하다, 그리고 2,600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지금 힘을 못 내고 약간 주춤주춤 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서 좀 끌어올려 줘야지 2,600선에 좀 도달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는 통계일 뿐이다. 맞습니다. 이게 요번에 또 5번째로 빠그라질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은 가능성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FOMC 의사록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철저히 배제했거든요. 당분간 없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가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저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금리 인하 할 거야에 너무 환호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말 산타 랠리를 좀 기대해보자라는 부분은 반도체 쪽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실적이나 이러한 모멘텀 자체는 좀 부족하고 하지만 그래도 워낙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조금 더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출 데이터들 사실은 어떻게 좀 기대감을 갖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반도체 제외한 섹터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경기 지금 둔화에 대한 부분이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못한 이유가 바로 경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섹터들이 그렇게 힘을 내줘서 올라간다는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대부분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반도체 섹터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이 선반영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러면 2,500 중반까지 어느 정도 뭐 박스권 장세를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다면 그 네. 안에서 우리가 잠시 시장을 그럼 비껴나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속에서 기회를 본다면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2,500선에서 만약 시장에 남아 있는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조금은 소외되어 있었지만 움직이고 있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게임주 같은 경우나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이 좀 종료됐을 때 부각이 되는 섹터들이긴 해요. 그리고 게임주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신작들이 좀 나오고 네. 있고 워낙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소외되어 있었던 업종 중에 이제 금리가 더 이상 못 오르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소프트웨어 업주들, 그리고 게임주들, 그리고 저는 이제 본부장님이랑 반대로 네.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너무 다들 좋게 보고 계셔요.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은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한미반도체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담이 좀 있다라고 봐서 오히려 같은 수출주계면 자동차를 사놓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방어적인 측면을 네. 저희는 부각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보시는 부위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급락이 나오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경기가 더 치고 나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성장성이 있는 반도체나 HBM을 보는 건 맞지만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을 좀 느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거나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좀 그러니까 좀 높은 그러니까 부담이 낮은 자동차나 좀 뭐 네이버나 아니면 뭐 게임주에 좀 집중을 해보는 건 네. 어떨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께 반론의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은 경기의 침체 우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보다는 지금 낙폭과대주 쪽으로, 네, 네.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이 멈춰졌을 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성장이 있을 수 있는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게 어떤 게 정답이냐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반도체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주들이 끌어올려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섹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그 과대납폭주 중에 MBT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좀 시세가 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그런 과대납폭주들이 되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NC소프트가 또 신작 출시하거든요. 네. 이런 기대감들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도 게임주들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그동안 많이 빠졌던 섹터들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외에 살펴볼 수 있는 섹터에 대한 부분들 짚어봤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저희가 또 다음 이슈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최근에 직장인들 참 점심 사 먹으러 나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런치- 10,000원짜리 네. 한 잔 갖고 가도 점심 못 사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김밥 한 줄에 라면 한 그릇 먹기가 그렇게 못 살걸요? 10,000원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부족한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런치 인플레이션이라고 네. 해서. 그래서 이렇게 외식이 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에서 급식 쪽에 관심이 더 많이 기울여지고 있고 그래서 네. 식자재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기도 지금 과대 낙폭주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던 섹터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점심값에 대한 부담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금 급식 쪽으로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식사값이 좀 싸거든요. 저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분들께서도 이제 뭐 그냥 소위 말해서 일단 일반적인 식당 가셔가지고 10,000원 이상의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내 구내식당이라던가 좀 요즘에 보면은 뭐 한식 뷔페라고 해서 네. 뭐 얼마 내면은 내가 좀 더 맞아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을 많이 찾아가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단체 급식 관련해서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쪽 섹터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동안 이제 많이 빠진 부분에 대비해서 이 정도면 괜찮네.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터닝 포인트 지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과대 낙폭주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면은 주가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당분간 꾸준히 좀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식자재 값도 같이 오르는 상황에서 비용단의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될까요? 그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라던가 원가랑 들어가는 필수 소재들 가격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렇게 대량으로 하게 되다 보면요. 그게 좀 마진율이 그쵸.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쪽 기업에 직접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팔고 있는 일반 식당에서 뭐 예를 들면 육개장 한 그릇이라던가 어떠한 뭐 가격에 대한 부분보다 이렇게 좀 단체 급식을 하고 있는 쪽 그런 구내식당 이런 쪽이 아무래도 조금 가격적인 부분이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거기를 많이 찾는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수요가 더 늘어났네. 그럼 앞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런 런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이쪽은 수요가 늘어나니까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 게 단체 급식이 대표적인 코로나 피해주. 그러니까요. 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예. 코로나 피해주였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공간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을 못 하고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제 마진은 축소되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바뀐 게 이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이제 코로나도 해제가 됐고 더불어서 수요자들의 선택도 런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런치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싼 어떤 단체 금식 쪽이 또 맛도 괜찮아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마켓 뷰 시간을 통해서 필수 소비재 담당하는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긴 게 그동안 필수 소비재 음식료 쪽만 생각했을 때는 라면만 집중을 했었는데 네. 라면도 라면이지만 라면도 사실은 수출에 이제 집중해서 우리가 좋다라고 했던 거고 우리 내수에서는 사실 그닥 별로였거든요. 근데 내수에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라고 보니까 이 유통업계에서는 편의점이고 객단가가 낮으니까 그리고 객단가가 낮은 이제 단체 급식 쪽도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좀 저도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1번 체크리스트에서 동일하게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이 실질 소득이 약간 좀 빡빡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단체 금식 쪽이
부각이 되는 사이클이 최소 5, 6개월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있습니다. 사실 좀 궁금한 것이 이제 대기업 계열의 단체 급식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캡티브 마켓 그러니까 그 그룹사들의 그렇죠. 이제 수주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그 업사이드가 제한돼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업 모델상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의 지금 룸을 보고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뭐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처럼 이렇게 크게 막 그런 고수익률을 기대하기는 그쵸. 좀 힘들고요. 사실 이런 경기와 관련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필수 소비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상승폭 자체가 막 그렇게 단기간에 급등하고 이런 형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좀 보시고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가대낙 폭주를 난 찾고 있는데 여기 괜찮은 것 같대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한번 지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막 여기서 급락과 급등이 나오는 변동성을 보이는 그러한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차분하게 투자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네. 이쪽은 워낙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 종목들 보시면요. 대부분 다 차트가 이제 좀 눌렀다가 되돌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저는 접근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안정적인 투자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이런 단체 급식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습니다만 게임 섹터 내에서 자, NC소프트에서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론 앤 리버티 그래서 TL이라고 하는데요. 자, 출시 앞두고 좀 기대감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사흘째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아이온 이후에 NC소프트가 지금 PC 게임을 거의 오랜만에 출시하는 거거든요. 이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네네. PC 콘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거에 지금 리니지 M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나라 게임 모바일 판도를 바꿨던 그 과금형 방식, 그러니까 확률 과금 도입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말이 많았는데 네. 확률 도입이 아니라 확정형 과금 상품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좀 이번에 지스타에서도 직접 김택진 대표이사 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좀 요즘에 또 누리꾼들 말로는 이게 게임 출시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패키지 상품을 미리 사전 판매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게임이 과연 흥행할 수 있을까 아닐까에 대한 부분이 좀 반반 우려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뭐 아마존 게임과 같이 협업을 해서 외국 쪽으로 수출을 하려는 그런 의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이온 이후에 진짜 MMORPG에서 우리나라 게임이 되게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없었거든요. 사실 딱 하나가 있는데 좀 다른 사에 지금 그 스마일게이트 쪽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 말고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 MMORPG 시장이 죽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NC소프트 이 신작이 좀 성공을 하면서 좀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런 과금 방식의 틀을 깨버리고 사실 오히려 해외 쪽으로 더 수출을 많이 해서 좀 국위선양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데 출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기대감으로 지금 당분간 주가가 좋은 흐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출시한 이후에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가 지금 해외 수출을 많이 해서 사실 우리나라 MMORPG사 중에서 지금 살아남은 게임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그 뒤를 이어서 좀 성공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론 앤 리버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드러내 주셨고요. 뭐 바닥 탈출에 대한 이야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NC소프트의 주가를 두고서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흥행 기대감이 좀 살아 있어서 이렇게 오르는 게임주 혹은 콘텐츠 관련주들 사실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동안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별 기업이나 어떤 게임의 어떤 하나하나 저 게임을 안 좋아하고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게임주를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단순히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면 내가 만약에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이를테면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더 이게 치고 나가기보다는 어떤 섹터 포트폴리오를 이 부분을 어떤 섹터, 어떤 업종으로 채워 넣을까라고 했을 때는 게임주나 소프트웨어, 아까 네이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성장성은 있어야 되고 수급은 비어 있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소비가 위축이 되는데 그나마 소비는 살아나야 돼. 그리고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는 안 돼.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좋고 성장성이 있고 그동안에 개인들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 담아 있지 않은 섹터가 어디냐면 네이버라든지 NC소프트처럼 그 두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추천의 이유가 아니라 네. 소프트웨어의 대표주고 게임주의 대표주다 보니까 그런 비중을 이제 실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업황이 돌아오고 전체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그때 슬슬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포트폴리오 매니저게 되면 게임주 선택에는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이어가고 싶지만 저희가 허락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오늘의 개장 전 체크리스트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